자, 지금 저희가 말씀 중에 김태형 기자 잠시 후에 다시 좀 만나보고 저희가 잠깐 그래도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고 하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한창민 대표님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의원님 어디 있다 오셨어요 지금? 지금 본관에 있다. 본관에 계시다가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총 저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 죽겠네. 저도 약간- 많이 궁금합니다.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은 아마도 저희들이 표현하는 내란 수계가 뭔가 태도 변화가 있어서 내일 반대하는 명분을 조금이라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주 얘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할 명분을 달라. 네네.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꾸 회동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이반이 클 거라는 좀 두려움은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은 한 가지만 이제 다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이 좀 네. 굉장히 어떤 정신 상태인지 다시 한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엄중한 상황에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했나고 봤더니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했어. 오늘. 이거 보셨죠? 네, 이거 맞습니다. 아니 의원님 이거 아니 정신이 무슨 진이 그러니까 내가 화해를 받고 싶은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이거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네. 좀 섬뜩했습니다. 섬뜩했다. 네,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넘는 수준이고 지금도 아직도 자기가 뭔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심정의 지금 정신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서 섬뜩했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실제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탄핵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직무 정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단체로 뭔가 이성이 마비가 돼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외부의 분위기가 이러한들 또 밖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직무정지를 요구한들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의 일을 할 뿐이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인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그렇죠. 아니고. 예. 야, 변호사님도 이거 어이 없으셨죠? 보시고. 어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의 정신 상태에 비춰본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예, 일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금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이건 저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에서 제가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확신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윤석열은 이 계엄을 벌인 데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저는 꼽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친다라는 그 명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관위에 사실 놀랍게도 국회보다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뉴스타파에서 그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도 21대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거를 파헤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캠프에서 문건으로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보임에 불구하고. 예, 네. 그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21대를 얘기했었던 거고 그렇게 잘못된 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22대 총선 결과를 안 받아들였겠죠. 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건 부정선거다. 그건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주장하거든요. 자기 대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조작 선택적으로. 항상 선택적 정의를 가져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도 그 부정선거의 조작 그 증거가 선관위를 통해서 나오면 여론이 뒤집힐 것이다. 그러니 나는 탄핵을 당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정당한 일을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왜 반성을 하고 내가 왜 사과를 하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들은 시끄럽게 이 국민의 것들이 와가지고 이거 말이 많네? 말이 많네 진짜. 이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굉장히 어이가 없지만은 여러 정황들과 실제로 김용현이 얘기해버린 걸로 진짜 그것 때문에 아니 김용현은 만약에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기자한테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겠어요? 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뭐 다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에 계엄금 왜 보냈냐 그랬더니 김용현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와. 맞잖아요. 확실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어떤 그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그런 봐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진짜. 김용형이나 이제 주로 이제 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측근들은 뭐 이건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만 뇌피셜입니다만 극우 유튜버라든지 아니, 맞는 것 일각에서 같아요. 나오는 이거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그 부정선거론에 너무 심취해 있고 몰입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오늘 또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단독 보도를 보면 22대 총선만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21대 총선까지 노려서 비삼개헌 선포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그렇죠. 포함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지금에 있는 민주당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다 부정선거의 대상으로 해서 다 날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와 기획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거 부정선거 맞다라는 신념을 유튜브를 보고 확신을 가졌고 그 망상에 빠져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모든 거를 살림까지 운영해 나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면 문서를 볼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운영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했다면이 아니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했기 온 때문에 겁니다. 확정적으로 네네. 네. 아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끼리는 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네. 한번 좀 여쭤보자면 저는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바로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확인됐습니다. 예.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고 상황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계엄 해제함 관련해서 계엄 해제함 표결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이야기가 했다. 나왔다. 이거 근데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변호사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깜짝이야. 다른 방송에서 여쭤봤을 때는 추경호를 내란 동조로 엮어가기에는 정황은 확실하지만 이 그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려면 뭐 의원들한테 뭔가 압박을 넣거나 강압적으로 너 지금 안 오면은 가만 안 둔다. 당사로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런 정황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까지가 안 알려지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라면 그러면 그 설명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선택지란 건 그 설명을 듣고 이게 맞다 내지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은 분명히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미뤄달라는 상황이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이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 몇몇이 만나고 와서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고 와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견해차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 도대체 말이 안 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중진호 한 사람은 아니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그거였죠.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추경호는 견해차가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괴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상황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의원님이 보셔도 이거는 완벽히 한 배 탄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답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통화를 했을 때 상황 설명을 들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 계엄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나는 기자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계엄 이거 안 된다고 우리는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거라는 입장을 얘기했느냐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엄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
를 이제 염두에 두고 대화가 왔다고 대화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국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동훈인 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지 않았고 오라고 연락을 하는데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네.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공범에 가까운 방조범 이런 느낌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도 하고 오늘 저하고 의원 23명이 이것은 수사 차원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병행해서 제명해야 된다고 제명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명안 제출. 그리고 JTBC 보도 아까 저희가 또 마찬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론을 해드리자면은 원내대표단 중에 한 명이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친한계 의원들을 빼내려고 했다. 이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을 한 거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추 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빼서 막으려는 용산의 뜻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란 라고 동조죠 뭐.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들도 지금 전체 그 의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모일 거라고 판단을 못했고 일정 부분 국힘에서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탄핵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그 정족수 문제로 안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처음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조금 제대로 안 돼서 본인들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맞아. 그리고 진짜 이거 완벽한 정황 다 아시겠지만 1시 반에 우원식 의장이 이제 본회의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빠듯하다. 의원들 모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연시킨 거죠. 네, 지연 전략입니다. 전략.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게 당사에 있어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모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사에 있어. 당사에 있어라.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당사자들은 다 부인해요. 모든 대부분의 범죄에서 당사자들은 그렇죠, 뭐. 초기에는 부인을 해요. 부인하겠죠. 그런데 부인을 하더라도 정황상 이 부분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 범죄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너무 많은 행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소에 의총을 당사에서 했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의원총회는 안 다 해요. 국회에서 합니다. 잠깐만 네. 지금 의총도 국회 아니에요? 네네. 국회에서 해요. 다 항상 국회에서 해요. 아니 좁아 터진 당사에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무슨 의총을 당사에서 해요. 갑작스럽게 왜?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뭐 그 걸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본인이 알고 보니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소수는 있을 겁니다. 아, 그 당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국민의힘이 분류가 되는 게 친윤계라고 확실히 보는 게 이제 50명 정도. 그리고 중립지대가 한 40명. 네. 친한계가 18명인데 이 중립지대는 사안이나 법안 뭐 어떤 이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현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18명밖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석 못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분명히 당사로 가 있거나 동참을 못 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소를 막 바꿔버리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내는 메시지나 한동훈 메시지를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은 원내대표단의 입장을 좀 따라주자 해가지고 당사에 가 있던 사람은 상황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내란의 동조범이 된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법은 합니다. 아, 억울한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네. 보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무시를 확실히 좀 당했다고 봐야겠네. 아 당연하죠. 와.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네. 의원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네네, 모집하지 않고 지금 당사로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메신저 상에서도 추경호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 아까 혼란스럽다는 것은 약간의 변명이기도 한데요. 그날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도 이제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이 계엄이 종식되려면은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국회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일단은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의총 장소 변경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도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내심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수 의원들이라고 하면 잘 뭉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습성들 우리가 꼭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우리 한창민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가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딜 가요? 국회를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저는 좀 억울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 핑계로 들리지만 이게 사실 그때 상황은 너무 긴박했기 네.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되는 측면에서 연락이 한동훈 대표와 원내 대표가 막 다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갈필 잡지 못하다가 평소에는 우리 당 대표가 추경호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당 대표가 한동훈이 아니었지. 인식했던 사람들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사로 갔는데 이거 뭐야? 나는 내란의 동조자가 된 거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법하다는 그냥 저의 뇌피셜일 뿐. 근데 저는 당위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를 가야지 어딜 갑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네. 하면서 상황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상황 설명이라고 하는 게 그 짧은 순간에 구구절절히 내가 사실은 뭐 선거 부정선거 이걸 밝히려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당시에 이제 특전사 사령관 저 사병 병사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더니 부여대 지휘관들이 가서 의원들 다 끌어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 의원들 다 끌어내라 그랬어.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추경호가 그렇게 바삐 움직였을까? 그렇죠. 아마 두 가지 상황이 다 전달됐을 것 같아요. 하나는 추경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정족수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와 지금의 상황 설명이랑 아주 간단하게 애들 다 끌어내리니까 늘 거기 갈 필요도 없고 차라리 그쪽에서 안전하게 있어. 이 두 가지의 얘기가 핵심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네. 뒤늦게라도 아. 핑계를 대잖아요. 네. 안철수는 네. 지금은 일단 놔두세요. 안철수 지금 지금은 놔둬야 놔둬, 됩니까? 지금은 놔둬. 아니 저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좋은 거예요. 얘기면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정국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 음. 국회가 열렸어. 본회의를 한대. 비상계엄이야. 터졌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처럼 뒤늦게라도 담을 넘을 아.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이지.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헷갈려가지고 뭔가 혼선을 빚어서 당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가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내일 어쨌든 최소한의 양심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아, 찬성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는 강하게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뭐 네. 비판도 있고 의원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게 결국 자기들의 이익이기 이익이죠. 때문에 오늘도 오는 길에 이 시각대에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국회 출입 각 문 앞을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요 이 추위에 앉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출입문마다 다 지금 지키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게 간절한 모습이 아니라 내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일 더 많이 텐데 모일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도 사실 그런 지역구들로 뭐 누가 나오든 언제 나오든지 간에 내가 이 지역구 지킬 수 있다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보수 측에서도 지지율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여론조사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서 이게 나한테 득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 바뀐 그런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국회에 그 본회의장으로 갔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당 대표 말을 들어야 돼,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어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왜 화를 내고 있지? 이 자리가 약간 화가 나는 존이에요. 화내지 말. 저 전염됐어. 나 진짜. 근데 진짜 이 화나는 게 뭐냐면 선거를 앞두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고개 숙이잖아요. 그 후보가 됐을 때 뽑아달라고. 지금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네, 선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은 지금 송파 주민들이 오늘 오전에 배현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찬성 요구하는 108배를 했어요. 네. 야, 참 이게 아, 근데 이렇게라도 눈치를 그래도 보면 다행인데. 사실 화가 날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절박하고 절실하면은 사실은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하면은 벌써 이 정도는 사안이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비상의총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자체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 네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양심적인 표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양심이 지금 안에서 대화 과정에 에이씨 배렸어 이제 아유 그냥 양심껏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뭐 네. 지금 화면을 봐서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의원도 없고 다들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눈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잠시 아니죠? 중단된 상태예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아. 대통령실에 가서 지금 박정하 실장하고 지금 몇몇이 가서 아,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외부의 언론이나 국민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을 경우에 역으로 지금 곽수산이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이거 진짜 우리 당 이거 미래가 없구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기명 투표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우리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양심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국면에 대한 자기 이익에 따른 판단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라도 하고 그리고 임기 단축을 한다든가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국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거라도 바래서 그래서 자기들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다는 속내처럼 보여요. 네. 근데 정말 결정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대국민 담화만 했다면 떨어집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는. 맞아요. 누가 이 상황에서 대통령 형식적으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수긍이 간다. 그럴 만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탄핵하면 안 되겠네.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박정하 비서실장이랑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랑 머리를 맞대고 보관을 낸다고 하더라도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보관을 내봐야 방법이 많이 없어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끌어내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담화를 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선포하거나 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고 오늘 뭐 MBN 보도를 보니까 이미 친한계 의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가지고 기자들이 다 물어봤나 봐요. 18명 중에. 근데 확실하게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 나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6명. 6명이었어요. 6명. 근데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아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아, 안철수하고 아. 조경태가 안 들어가요. 조경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조경태는 여기서 빼는 이제 나머지 숫자가 6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8명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보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믿어서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좀 끝까지 긴장.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단독보다 나았다라는 네, 거지. 맞습니다. 실제 결과는 모르는 거죠. 네. 지금은 네. 지금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이후에 세계일보 보도에서는 한동훈 파도 다수파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또 단독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해야 예, 돼요. 끝까지 긴장해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팩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들이 긴급하게 야당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 작업이 용산에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 예, 얘기도 나왔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저나 몇몇 당의 의원들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되면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의견을 얘기했던 그 친한파 의원들의 행동이나 메시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불안해. 최소한 8명은 무조건 확보하고 그 이상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끝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를 땡겼는데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까지 시간을 갖고.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내일 더 많이 국회에 오셔서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정말 그들이 찬성 표결을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일 5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화면에 수산이 너 진행하는 거야? 옆에서 그 릴레이로 무슨 발언하는 거야라고 하시는데 옆에 저 아닙니다. 모경종 의원입니다. 네. 닮았다고. 저 닮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좀 풍채가 모경종 의원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네, 예, 저 좀 등치가 더 크고요. 네. 이제 얼굴도 좀 더 크십니다. 모경종 의원 그 질의할 때 이미지 잡힐 때마다 다들 저보고 너 언제 비례로 들어갔냐고 막 얘기하는데 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시 11분에 들어갔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근데 재개하지는 않은 하는 상태고. 자, 저희가 우리 의원님 또 이제 바쁘시니까 또 내일도 큰일 앞두고 계시고 마지막 모경종 의원 뭐 하시는 거죠?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탄핵 뭐 보여주시는구나. 왜 이렇게 또 친형처럼 관심이 가네요. 자, 또 우리 한창민 의원님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진짜 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인사 나누시기 전에. 저는 여전히 우리 이번에 탄핵 이 계엄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무능했거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오랫동안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4.16 그 다음에 5.18 때 정말 여기까지 이어왔던 우리 영령들과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켜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국민들 마음에 피와 살에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단단하게 여기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를 우리 서로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적인 날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정말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더 그 힘을 보태주시면은 분명히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힘내시고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시죠. 네, 국민들도 내일 더 많은 분들이 이 사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